예, 반갑습니다. 제18대 대통령 후보 토정 박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공약 설명 시간으로 직업복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복지라는 것은 1등 국가를 가기 위한 시동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 30대를 고급 간부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졸자 및 고졸자 모두 취직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먼저 20, 30대 고급 간부화를 반드시 군복무자라고 잘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앞으로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에 대한 큰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고급 간부화를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보면 유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모든 생각을 불합화해서 종합생각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2단계 보면 초중고 전문 그룹 토너십을 해서 발명 특허를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공부는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서 그룹 토론을 해서 발명 특허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교 가면은 전공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영양학을 필수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악 필수.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마음들이 건전치 못하기 때문에 음악과 영양을 필수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공부를 습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ROTC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ROTC제 하죠? 그와 같이 전공 ROTC제를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방학 휴가 이때에서 회사나 국영기업에서 ROTC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현지 기업과 연결을 해서 세계 무역을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예비군, 그 다음에 한류스타, 그 다음에 2년 유경험과 여기서 그 군복무자가 2년간 해외 코트라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2년간 하면은 의학을 웬만하면 습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류스타라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포사회에는 정보를 경영을 해서 교환하고 대기업 파견 근무가 있죠.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 SK 뭐 이런 대기업들이 파견대가 있는데 그 파견된 대기업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국가로 돌아오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의 간부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TA 발효국 기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45개국의 FTA가 발효가 되어 있죠.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FTA가 칠레부터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에 와서 그 굉장히 많은 발효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미국까지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왕 되어 있는 FTA를 우리는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포 경영, 그러니까 교포들하고 FTA 발효국하고 그 다음에 이 코트라하고 이것을 현지 교포하고 연결시키는 대단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자가 군대 교육을 마친 자죠. 그 자는 파견국을 우선 군대 생활할 때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역학 자연법칙 꿈 활용이라는 것은 그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 동양 철학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생활에 필수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자연을 알아야만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건 기본 활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것을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대단한 그 군인들로 재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전공 ROTC별 전문 배치가 있는데 앞서도 보면 ROTC가 있었는데 이것을 군대 갈 때 만약 전기과 같으면 전기과에서 ROTC를 받은 사람이 전기과 쪽으로 배치하면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 외국어 회화 자격증 준비를 해서 군대도
나라도 지키면서 실력도 쌓고 또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문어발 편의점이라 해서 일본은 4대 편의점이 있죠. 세븐일레븐이나 미니 스톱이라든지 패밀리라든지 이런 어떤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점이 지금 일본 국내에서 5만 개의 편의점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로 5만 개를 넘어서서 해외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편의점이 11 세븐 또 그 다음에 패밀리가 미니 탑이라든지 스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 건지 잘 모르고 있죠. 예. 이 일본 사람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라고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를 수탈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20대, 30대가 해외에 가서 코토라 쪽에서 일본 이런 편의점 그런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 편의점은 식당 아까 편의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야간 주유소 편의점 이것은 편의점 위주가 아니고 주유소는 24시간 불을 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하면 수익성보다는 그 일본 것을 조금 우리가 경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블록이라 했는데 예. 그 구체적인 설명을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가 유아교육을 가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 유아에서 교육을 배우는데 블록이라는 거 조립하는 겁니다. 예. 요쪽 저쪽을 조립하는 거다. 팔 같은 몸체 같은 팔다리를 조립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냥 팔다리를 조립하는 것보다는 팔이다 했을 때 팔 속에 있는 성분, 이 팔은 뭐 손이 대가 있다, 손톱이 대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들에게 무조건 암기식보다는 실제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그냥 그 놀이가 아니고요. 그럼 이거 인체뿐 아니고 식물도 예를 들어서 밭에 나는 식물은 시금치가 있고 무슨 채소가 있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을 블록화시키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 통해서 블록을 씌우고 사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이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현재도 블록이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연구하고 발명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시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 아까 또 이 발명 특허 시동이라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유아교육 때부터 블록을 만지고 놀죠?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초중고. 이런 분들은,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요즘 항상 이야기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물론 뭐 반값이 온값 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우리나라 현재 2012년도로 보면요. 1311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GDP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50조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뛰고 나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복지는 복지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정화가 안 해지죠? 완전히 찔끔찔끔 복지가 되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유아 때부터 블록을 만짐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또 그룹 토론식으로 옮겨갑니다. 왜 팔다리 같으면 예를 들어 다리는 밑에 있고 팔은 위에 있어야 되는지 손가락에는 왜 손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굉장히 세밀하게 공부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발명 특허가 보이지 않겠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현재도 어린애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선생님 하는 말씀은 더 심도 깊게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의심나는 것을 발명 특허를 하게 되면 초중고를 그룹식으로 토론해서 발명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 가면 자기 공락금 자기가 벌어가는 거죠? 나라에서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발명하고 특허가 복지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복지라는 것은 복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복을 베풀어주는 사회.
자기 스스로 복지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왜 정부에서 손을 벌립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요 예. 복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예.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좀 예. 압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 말씀에 예. 아까 전도 ROTC제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전공 ROTC제요?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예. 설명해 주세요. ROTC라는 것은 대학교 다니면서 네. 우리가 그 틈틈이 예. 시간을 내서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군대 간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것도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군대에서 초급 간부, 그러니까 소위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초급 간부로 들어가죠. 간부로 들어가게 되면 부하를 이끌고 자기가 책임을 완수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하다 보면 네. 사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간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전기과에 나왔다고 합시다. 예. 그럼 우리 지금 뭐냐면은 취직과에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 이상 전공을 살리지 못하죠. 네. 아마 3분의 1 전공 살리기 힘들걸요. 네.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과에 나왔다면은 틈틈이 방학 때 있죠. 휴강때라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같은데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전기 뭐 전기, 기계 뭐 기계, 예. 자동차 뭐 자동차, 전공을 할 수 있는 공장 같은 데 가서 파견을 해서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있죠. 예. 인턴 뭐 사원 비슷하게 있죠. 예. 그 어떤 일정 분야를 인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ROTC 하는 시간, 예. 그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인정해 주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의미를 잘 몰랐는데 깊은 예. 의미에는 알로시티제라는 게 예. 책임성이 있는 일꾼을 대항하자는 깊은 생각이라고 보면 되네요, 선생님. 예. 글자가 좀 잘못되네. ROTC인데 CT라 해놨네요. 아, 그래. 예. 난 너 내 그렇게 눈에는 좀- 그게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예, 조금 예, 선생님 강의 너무너무 제 질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혹시 예. 뭐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네, 선생님. 예. 저는 그 밑에 걸 질문할 건데 예. 코트라 현지 기업 연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코트라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신 분들 말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트라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코트라와 한류스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코트라는 것은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했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만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해야 먹고 살죠. 그러기 위해서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 무역을 많이 보내기 위해 가지고 센터를 세운 것이죠. 해외 무역 센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트라가 대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119군데고 81개국입니다. 현 시점에. 네. 81개국, 119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북미 같으면은 카나다 2군데, 미국 한 8군데 됩니다. 남미 한 12군데라든지 굉장히 중국 17군데, 동남아시아 19군데, 또 일본 4군데, 또 그 다음에 유럽 21군데,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 8군데,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8군데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동 쪽에 15군데에서, 그 다음에 또 2군데 또 늘어나기 때문에 119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코트라를 우리가 이미 현지에 우리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코트라 사장은 오영호 사장입니다. 코트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20대, 30대 전공 ROTC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분들이 코트라에 가게 되면 굉장하게 2년 유경험을 하면 의학 정도는 많이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분들은 대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초급 간부로부터 시작해서 중력까지를 보장을 하고 또 집, 주택까지도 보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자녀까지 여러 가지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1등 국가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할 때만 우리가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직업으로 취업 정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겠죠. 네, 그렇겠네요. 또 질문하십시오. 네, 선생님 그리고 교포사회에는 예. FTA 발효국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FTA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있죠. 무역 장벽이 있어서 어떤 물건을 만약에 자동차를 판다면 일본에 판다고 하면은 무역 장벽이 있죠. 네. 네. 뭐 가는데 그 팔아먹는데 거기 일본에 입고 가는데 벌써 세금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네. 그래서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 그 조약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Free Trade Agreement에서 네. 프리라는 건 자유죠. 네. 트레이드는 무역이라는 겁니다. 어그리먼트는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는 우리나라와 당신 나라가 서로 무역 조약을 맺어서 서로 관세를 받지 말자. 네. 그 다음 또 서비스가 있어요. 자, 서로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 같은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투자도 우리가 당신 나라에 이러이러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어떤 세금을 받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45개국에 그 FTA가 발효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FTA를 봤을 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게 만들어진 FTA를 우리는 수출국 아닙니까? 그리고 FTA에 가장 그 손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인데 이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재차 가공을 해서 다시 네. 역수출을 하게 되면 FTA를 이길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농민을 제가 또 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네. 예. 그 군대 교육과 예. ROTC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대학 전공 ROTC 제 말입니까? 네네. 아, 군대라는 것은 아까 전공입니다. 이것은 네. 군대에 가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이 전번에 보니까 전문적으로 해도 군대는 전문적으로 배치 못 받죠. 네. 그 ROTC가 우리가 일반 ROTC만 해도 간부를 하는데 전공 ROTC 하면 군대도 여러 분야가 전공 분야가 많겠죠. 네네. 그런 분들이 갔다 오면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에 지원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모 있게 할 수가 있죠. 한번 더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나와 있는데 군대 가서 또 대학을 다닐 때 전공을 ROTC 아까 회사나 국경기업에 했다가 다시 군대에 가서 이것을 전공적으로 갔다가 다시 해외에 갈 때도 다짐이 어떻습니까? 인류 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중국과 일본한테 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반드시 군 예. 복무자라고 하셨는데 예. 군대 갔다 온 사람과 당연히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예, 있죠.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그 국가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네. 보조 인턴 사원으로 한 2년 정도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월급 같으면 2분의 1을 한다든지 해서 차별을 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라도 처음에 가서 능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주 세계 경쟁이 있는데 중소기업도 그렇게 되면 많이 살리는 것이 되고요. 또 인턴을 코트라라든지 이렇게 FTA가 발효구에 빠지면 그만큼 경쟁력도 낮아지겠죠. 네네. 또 주택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임시는 2년간 좀 고생한다 싶어도 갔다 오면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겠네요. 저야 여자니까 잘 네.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자기한테 좋다 싶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경험 있는 외국 경험 있는 남편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네네.
아 선생님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일본 문어발 편의점 파괴라고 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편의점들이 뭐 예, 패밀리마트라든지 미니스타, 세븐일레븐, 로손 이런 예.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일본 편의점이라고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모르고 그냥 그런 데 가서 적립식 카드를 만들면 예. 물건을 하나 사고 적립하는데 그 급에서 예, 예.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본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제가 거기다 참 돈을 많이 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일본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주제했을 때 영어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재 코트라라든지 FTA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한류스타라고 있었는데 네네. 우리 요즘 그 한류 많이 뜨죠. 네. 네. 그 한류 뜨니까 우리 그 어떤 연예인들을 더 육성을 해서 해외에 가서 우리 코트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현지 교포라든지 그 다음에 FTA가 발효된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 한국의 날을 정한다든지 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복 입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류들이 이미 그 많이 유명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가서 하면 우리나라도 빛내고 자기도 인기 있고 네. 또 교포들이 그 사회를 또 한류 스타를 또 더 보호해주고 다 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포하고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존경받는 문화민족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예. 지금 해외에 있는 교포들 예. 선생님 생각대로 이루어야만 진다면 예. 너무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교포라는 예. 그 어떻게 보면 고국 땅이잖아요. 예. 교포들한테는 예. 너무너무 세계 교포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포는 징검다리입니다. 네. 우리의 징검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누나하고 고모예요. 네. 어떻게 보면 고모, 우리가 특히 네. 지금 중국 제중교포, 제일교포, 제미교포는 정말 모든 교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교포 사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문화민족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못 사는 뭐 중국이나 예. 어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좀 뭐 가난한 나라 예, 교포들은 함부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막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안 되는 거네요. 우리 공력이 세면 자동으로 짓밟겠죠. 네. 공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공약이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동이 불가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계속 들으셔서 감사합니다.